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해설 강의를 맡은 수석 강사 구다득입니다. 자,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미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단원마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그 개념, 수학은 개념에 충실해서 하나씩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시간 내에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몇 번씩 한 번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두 번 풀어보면 더 짧아지겠죠. 세 번 풀어보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몇 번 반복적인 학습들을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시간은 또 많이 단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인수 분해, 가장 기본적인 수를 우리가 쪼개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 소수의 인수로. 자, 그러면 우리가 10이라는 수 자체가 우리 2의 배수이니까 2, 6, 12. 6이라는 수도 2 곱하기 3이라는 소수로 우리가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가 2번, 3이 1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A에 들어갈 값은 보기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수를 더하라 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7개를 벌었다. 근데 5개를 손해봤다. 결과는요. 2개 벌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의 차,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양수와 음수가 더해질 때에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고 절대값이 큰 쪽에서 절대값이 작은 쪽을 빼버리면 그 결과인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절대값의 차, 이 부분을 좀 이게 이제 푸는 원리이긴 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음수 7에다가 더하기 양수 5를 하라. 그러면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따라가고 우리가 절대값의 차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7개를 벌고 7개를 손해봤죠. 7개를 손해보고 5개를 벌었다. 2개 손해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정답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풀어본 거고요. 원래 정답은 보기 4번에 2였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다음은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내라. 근데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격은 단가, 하나의 가격이죠. 거기다 곱하기 개수. 이게 다입니다. 그럼 지금 한 송이의 A1이라는 게 단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5송이, 개수잖아요. 그럼 A 곱하기 5인데 우리가 수를 먼저 앞으로 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5 곱하기 A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정답은 보기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1차 방정식의 해는 하고 되는데요. 방정식의 해, 근. 자, 어떤 뜻일까요? 대입, 등식, 성립. 그래서요, 잘 모르겠다. 그냥 대입해보세요. 대입해보면 끝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한번 대입해볼까요? 좌변은 2 곱하기 x이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4가 되니까요. 요건 우리가 뺄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덧셈으로 바꾸죠. 그래서 덧셈으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되어서 4개 손해보고 4개 손해봤으니까 8개 손해본 거 맞네요. 그쵸? 그래서 1번을 대입했더니 정말로 답이 되더라.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 풀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방정식은 문자는 좌변으로. 자, 좌변으로 옮길 때 이거를 우리가 항을 옮긴다. 우리가 뭐 짐을 옮긴다. 2사. 항을 옮긴다. 2항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사하면 주소가 바뀌죠. 마찬가지입니다. 항을 옮겨버리면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자, 2x에서 1x를 빼주니까요. 하나의 x가 남았겠죠. 그래서 정답 x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풀어버려도 되고요. 예. 자, 다음은 이제 5번은 좌표평면. 좌표평면이라는 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뭐 GPS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서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이렇게 좌표평면상에서 가로축 X축과 세로축 Y축을 통해서 약속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X좌표.
그래서 이 점으로 가기를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땅 파고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2 이게 끝이에요. 그냥.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좌표는 보기 3번에 1, 마이너스 2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간혹 가다가 뭐 나는 y부터 읽겠다.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이 순서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엄청난 혼란이 그렇죠.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첫 번째는 x좌표, 두 번째는 y좌표. 그래서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요. 통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줄기와 잎이라는 거 상당히 좀 편리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바하고 2라는 것은 12시간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줄기 10, 2, 13, 18, 20, 23, 23, 26, 27, 28, 31, 32, 35, 36 이런 자료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계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25시간 이상의 자료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 몇 개입니까? 모두 7개입니다. 라고 답 쓰면 되는 거죠. 굉장히 괜찮죠. 예. 그래서 여기는 중복된 거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는 여기에 우리 잎에 있는 자료들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나열해 주시면 되죠. 자, 다음은 이제 도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부채꼴. 한 원에 있어서 부채꼴은 우리가 비례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칠된 부채꼴에서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는 비례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는 비례한다. 자, 누구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누구냐면 현이에요. 현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분 AB가 이제 이 부채꼴의 현이 되겠죠. 여기에 부채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은 이 각이 4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4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각이 4배로 됐다라면 호의 길이는 4배 맞습니다. 또 넓이도 4배 맞습니다. 하지만 현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각을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각은 30도 대 120도가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넓이니까 넓이 4대 여기는 넓이 S다. 각은 각끼리, 넓이는 넓이끼리,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끼리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분이 딱 가능하죠. 3, 1은 3, 3, 4, 12 이렇게 해서 여기는 4대 S 이렇게 되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S는 16 이렇게 해서 정답은 보기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례한다 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은 회전체에 대한 문제이고요. 이 직선 L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돌리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빙글 돌려버리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오른쪽에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앞쪽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전체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런 도형은 이제 어떤 도형이 될까요? 원뿔이라고 하죠. 원뿔. 그래서 원뿔.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돌려버리면 어떤 도형이 나올까요? 바로 원기둥, 그렇죠? 원기둥의 모양이 나타나겠고요.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나올까요? 이런 경우는 뭐 딱히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도형을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생긴 그러한 도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는 뭐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조금 이제 그림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답은 지금 1번 원뿔로 끝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우리가 이제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 건데요. 여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개수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리 바꾸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3 곱하기 x가 2번, x가 2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수 법칙을 적용하고요. 앞에는 그냥 곱셈 6 곱하기 x에 대한 몇 제곱? 4제곱 지수끼리 더해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기 4번으로 답을 쓰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지수 법칙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면은요. 요거에 대한 n제곱이다라고 하면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해서 지수가 이렇게 한 번씩 분배된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은 이제 부등식에 관한 문제죠. 부등식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 풀듯이 그냥 이 3이라는 것을 오른쪽 우변으로 이항시키니까 x는 5 빼기 3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럼 x는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자,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간 것 그리고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뻥 뚫어 놓으면 되고요. 포함할 때는 색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보기 2번 2보다 크다. 이 그림이 바로 2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나타내준 그래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는 1차 함수. 1차 함수. 함수 나오면 또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선은 좌표를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누굴까요?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는 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얘는 좌우로 안 움직이잖아요. 위로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0,2. 근데 얘는 좌우로는 움직였는데 위아래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좌표가 생각보다 조금 연습이 좀 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좌표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입니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이 점을 대입해도 되고요. 이 점을 대입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우리가 x 대신에 0, y 대신에 2 그러면 y 값에다가 2를 대입하고 x의 값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아하 a 값은 2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a는 보기 4번에 2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y는 x 더하기 a에서 y절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상수예요. 바로 y절편이라는 것은 x에다 0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녀석이죠.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요게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그냥 상수항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x가 0일 때 y는 a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0,a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들이 이제 조금씩 그렇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정확하게 우리가 절편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이고요. 확률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것보다는 확률이 도대체 뭡니까?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 건데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의 구수는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5개 중에서 홀수라는 것은 1, 3, 5, 3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분의 3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한 경우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3번은 도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무엇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럼 어떤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성질들이죠. 바로 밑각의 크기가 같다. 아하, 여기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구나. 그 다음에 각 A의 이등분선, 꼭지각, 여기에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C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는 그냥 누굽니까? 그냥 4죠, 4. 그냥, 그쵸?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냥 가볍게 정답 보기 2번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다음 14번. 자, 14번은 닮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합동은 그대로 포개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닮음이라는 것은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딱 포개진다. 그걸 우리는 닮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닮음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해요. 주의할 점은요. 대응하는 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분 BC와 선분 EF가 서로 대응하는 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분 BC는 2, 선분 EF는 3 그랬으니까 닮은 B는 2대 3 하고 정답 보기 3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을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계산하는 것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넓이의 비가 나오죠, 넓이. 그럼 길이의 비가 2대 3이니까 우리가 넓이는 4대 뭐로 바뀔까요? 9로 바뀌겠죠? 그럼 부피의 비는 뭐가 될까요? 부피는 2의 세제곱대, 그러니까 8이 되겠죠? 8대 27. 와, 8대 27.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길이의 비를 우리가 대응변이라, 닮은 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의 비, 부피의 비. 요 정도로만 조금만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4S라면, 이게 4S라면 여기 몇 S가 될까요? 왼쪽에 4S면 오른쪽은 9S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리수에 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무리수는 그냥 여러분들 문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처럼. 무리수는 문자처럼.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마치 이거를 문자처럼 2 곱하기 A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A를 하라. 동류항이죠? 그럼 A가 2개, A가 3개, A가 5개. 그렇죠. 그래서 5A 이렇게 계산하듯이 바로 얘도 2루트 5 더하기 3루트 5는 우리가 가로 루트 5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5루트 5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무리수가 나온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런 거죠. 루트 예를 들어서 8이 있다. 루트 8.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여기 떡볶이요. 네, 몇 인분 드릴까요? 네, 2분의 4인분 주세요. 단무지로 혼날 수도 있어요. 약분해서 얼마죠, 여러분들? 2라고 해서 2인분 주세요. 그래야지 2분의 4인분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루트 8이다라는 것은요. 요 안에 4 곱하기 2가 되어서 4는 2의 제곱이니까 나가서 2루트 2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 깊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답은 아까 보기 4번 5루트 5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은 2차 방정식의 한 근. 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A라는 수에다가 B라는 수를 곱했더니요 0이 되었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곱했는데 0이래요. 두 개가 다 0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A 하나만 0일 수도 있고요. B 하나만 0일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죠. 두 수를 곱했더니 0이 되었다. 그럼 이쪽이 0이든지 아니면 이쪽이 0이든지. 그쵸? 그래서 X는 누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거나 5와 X는 누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얘네요, 얘.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누군가요? 마이너스 1이죠.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 플러스 1이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마이너스 뭐가 있었는데.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요거를 전개했을 때 이러면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한번 전개해 볼까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요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얘를 갖고 이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까 플러스 1이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제가 아까 마이너스 1을 썼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7번 함께 볼까요? 다음 중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하고 되는데요. 자, 몇 차 함수죠, 우리? 2차 함수. 제곱의 개수가 양수. 그러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 모양은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꼭지점은 요게 Y축으로만 두 칸 내려간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Y축으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면은 결국은 그러한 그림은 보기 3번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 더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배 가로 열고 X-P 가로 닫고의 제곱 더하기 Q. 그래서 여기는 요 A는 모양을 담당하고요.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꼭지점. 몇 콤마 몇일까요? 바로 P, Q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죠. 표준형.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는 다음 자료는 어느 반 학생 12명의 태어난 달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료의 채빈값.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 그거 우리가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평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또 채빈값 또는 중앙값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이 되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평균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같이 이렇게 자료의 채빈값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온 값들을 말하는 거죠. 가장 많이 나온 게 그럼 5월 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채빈값은 우리 5월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값이라는 것은 무엇이느냐? 그럼 중앙값이라는 것은 자료가 너무 극단적인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요. 1, 2, 4, 7, 예를 들어서 9. 그러다가 갑자기 100 이런 게 나와요. 헐. 그러면 이걸 다 더해서 평균 내면 이 자료가 수치가 너무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쭉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그럼 여기 한 칸,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 여기도 한 칸.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가운데 그럼 4하고 7을 더해서 평균을 낸 4 더하기 7 나누기 2. 요것을 우리는 중앙. 이 자료에 있어서의 한가운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것이 편리하고요. 평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렇죠. 다 더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대표하는 곳에는 세 가지 평균, 중앙값, 채빈값이 있다. 얼마나 자주 나타나느냐 그것을 사용할 때도 또 있죠.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이제 아까 확인하셨고요. 19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 어떤 거죠, 우리? 바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머지 두 변, 요거의 제곱이라는 것이 요 BC의 제곱이라는 것이 이 정사각형의 무엇과도 같을까요? 넓이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넓이, 또 요 넓이 이렇게 와서 16에다가 우리가 9를 더해주니까 25가 바로 이 노란색의 넓이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도형에 관한 이야기, 이제 원에 대한 성질들인데요. 우선은 이 그림, 이 원 밖에 한 점 P에서 접선을 그었다라는 겁니다. 접선. 와. 이 접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위, 아래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재밌게도 접선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분 PA나 선분 PB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PB나 동일하다. 자, 왜 그게 같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삼각형의 합동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요? 자, 두 개의 삼각형을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직각, 나도 직각. 그죠? 그 다음에 직각에 마주보는 변, 빗변.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 나도 반지름. 그래서 직각과 빗변과 한 변의 길이가 같은 RHS 합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합동이라는 것은 포개지는 거니까 당연히 P에서부터 A까지와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8, 보기 4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요. 잘 맞추세요. 왜 잘 맞추냐면 그냥 보여지는 숫자가 8밖에 없어서 8을 다 찍어도 맞죠. 그래서 정답률은 높지만 왜 그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뭐 8밖에 없어서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렇게 둘이 접히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숨가쁘게 풀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단원마다 들어있는 개념들만 잘 정리하시고 그것을 조금 반복해서 풀어서 연습을 하신다면 늘 항상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